자, 오늘 책은 지난번에 바로 어저께 그 직각삼각형 이제 피타고라스 그죠? 여기 18쪽에 잠깐 설명하다가 어제 멈추었고, 어제 뭐 과제했던 것 중에 좀 혹시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었어? 없었나? 그 정도 그다 읽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우리가 저 피타고라스 얘기를 좀 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기본적인 그리고 식을 하나 얘기를 해줬었고, 그리고 피타고라스 수라고 해서 암기해주면 편리하다라고 하면서 얘기해준 게 있어, 그지?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짚고 이제 오늘 내용으로 또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는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다, 그지? 그래서 두 개의 변을 A, B라 하고 B변을 C라 했을 때 두 변의 제곱의 합은 B변의 제곱과 같다는 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였고,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어떤 이제 특수한 수들을 문제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암기해주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소개한 것들이 있어. 자, 첫 번째 뭐였더라? 3대 4대 5. 그죠? 근데 요거 B로 알려주는 이유는 딱 3, 4, 5만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비를 이루는 모든 수의 관계들은 다 이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뭐 6대 8대 10 이런 것도 가능하다. 또 한 개 더 배수가 돼도 되고, 3, 4, 5 다음에 그 다음 혹시 뭐 있었지? 기억나? 무슨 뭐? 5대 12대 13, 그 다음에 8대 15대 17.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되고 하니까 좀 암기해 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중3 내용까지 넘어가면 또 두 개가 더 진짜 많이 쓰는 게 더 있는데 그건 아직 배우지 않은 단계에서 빼고, 일단 지금은 이 숫자들이 많이 나올 거야, 문제를 보다 보면.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18쪽에 1-1번까지 얘기하고 했고, 그다음 1-2번은 과제로 줬는데, 요거 1-2번에 뭐 바로 2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1번처럼 보조선을 좀 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보이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혹시 이거는 과제 안 한 거야? 요 얘기? 그러니까 책 이게 잠깐만, 니 20이나 그게 진도 나가는 게 요 진도서는 이 책 기준으로 숙제를 하는 거야.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책은 그냥 22 사람 22로 하고, 숙제 두 가지 준 게 이것만. 그래서 이걸로 해야지 이제 서로 그게 이제 의사소통 잘 되잖아. 그러면 니는 열정이 문제거든. 지금 요거는 풀면 풀 수 있겠나? 요거는 요렇게 보조선 됐나? 그럼 하여튼 무조건 진도는 이 책 기준, 15는 그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19쪽에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이 수의 관계가 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이건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얘를 요 한 변의 길이가 A고 요 변의 길이가 B가 되는, 또 그래서 요 B변의 길이가 C가 되는 이 직각삼각형을 내 기퉁위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야. 내 기퉁에다가 배치를 했어. 전부 다 길이들이 요 A, B,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이 네 개의 삼각형은 모두 일단 합동인 상태야. 맞지? 그리고 요 변들 당연히 다 C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두 개의 각 부분을, 자 요거랑 비교하자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합쳐버리면 90도가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합동이니까 여기 있는 요가 합쳐버리면 90도가 되니까 요거 직각이 돼서 안에 있는 생기는 요 사각형이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두고서 얘를
이제 넓이 구해보라고 하면 여기 R변에 있는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C니까 일단 이 친구가 C 제곱이 되게 돼 있다. 맞지?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요 사각형들의 위치를 바꿔준 거예요. 그 세 번째 그림의 의미가 그리고 그림 2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위치를 좀 바꾸어서 이렇게 네 개 귀팅에 있던 거를 한쪽으로 몰아서 넣은 거야. 두 개씩 짝을 이어서 묶어보는 거야. 됐지? 오케이. 자, 이거 이렇게 해놓고 보니 아까 여기 이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라고 했잖아. 그럼 자동으로 요 변의 길이가 A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A가 될 거고 여기 BB니까 요 변 길이가 B와 B가 되는데 지금 요렇게 정사각형이 되고 요거 정사각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면적을 보면 A제곱이 되고 B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됐지? 근데 지금 그림 상황이 어떤가 하면 똑같은 정사각형에서 합동이 되는 4개의 직각 삼각형들을 그냥 위치만 2개 이동만 시켰을 뿐이거든 지금. 맞지?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꺼서 이 4개의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배치를 했을 뿐이야. 그래서 번호를 좀 적어주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 있던 삼각형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은 것밖에 없어. 됐나? 그러면 아까 여기 이 정사각형에서 요 안에 있는 요 C제곱으로 표현된 이 정사각형은 이 4개의 직각삼각형을 뺀 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결국 여기에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여기 있는 C제곱과 똑같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면적 가지고 설명을 한 거야. 그럼 이해가 돼? 큰 거에 같은 걸 뺐으니 남는 건 면적 바뀔 수가 없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과 같은 면적이다. 이런 식으로 면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거는 저런 방법으로 설명했다고 하는 거 그림 이해만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저걸 가지고 자 밑에 필수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여기 보니까 뭐 AE, BF, CG, DH가 3cm, 자 3인 거 다 보이고 또 4인 것도 다 표현돼 있어. 자 그랬을 때 자 EH 길이를 구해봐라. 자 요거는 원래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이용 여러분 구하면 되는데 우리 여기 3대 4대 5에 해당되니까 바로 5cm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바로 2번 정사각형 될 거고 넓이 당연히 25가 된다. 그럼 자 일단 2-1번 그림 지금 여러분 힘으로 해보세요. 먼저 해봅시다.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바로 1번에 EF 길이는 제곱에서 169가 될 거니까 13cm. EB의 길이는 5대 12대 13 이용하면 5cm. 그래서 정사각 ABC대 둘레의 길이는 한 변이 17이 되니까 곱하기 4에서 68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뭐 그 주제 큰 어려움 없는 것 같고요. 자, 20쪽 내용 한번 보자.
자, 이번에 여기 내용을 보면 뭐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은 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앞에 지금 배운 게 직각삼각형이면 이러한 정리 관계가 만족하는 거잖아. 맞지? 그걸 알고 있잖아. 이번에 질문은 이 변의 길이가 어떤 관계가 있으면 직각삼각형이 되는가? 그지? 변의 길이를 보고, 그래서 이거는 반대라고 보면 돼. 여기라고 보면 돼.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세 개의 변을 봤는데 이거 만족한다? 그럼 직각삼각형이다. 그죠? 아까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거고, 지금은 얘가 성립하니까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야. 됐죠? 요거는 뭐 큰 어려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4번 내용을 보면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c제곱하고 이 부등호가 지금 표현이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표현이 좀 머리가 아픈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왜 잡아주려고 했네. 자,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 성립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각을 예각과 둔각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변화가 되는 걸 우리가 상상을 보게 되면, 일단 예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점들이 안쪽으로 몰려 들어가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C라는 빗변이 길이가 어떻게 돼? 짧아지는 거 아니야? 빗변이 길이가 짧아지니까 이 각이 90도보다 작은 예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부등호를 얼마든지 입을 벌릴 수가 있겠죠. 직각인 순간에 등호가 되는데 길이가 더 짧아졌잖아. 짧아진다면 이 값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등호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대로 저렇게 적어놓으면 자꾸 암기하게 되는데, 암기하는 거는 다음날 되면 헷갈려서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그럼 반대로 둔각이다. 그러면 너무 뻔하죠. 지금 내용 설명이 둔각이니까 얘가 각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빗변이 더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a제곱과 b제곱하고 c제곱을 비교하면 직각일 때보다 c가 더 기니까 얘가 더 커진다. 이런 식으로 입의 방향을 결정지어 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각, 둔각일 때 저기 빗변이 길어졌다, 짧아졌다로 인식을 하시면 이거 외우기가 한결 나을 겁니다. 됐죠? 그 설명이 여기 4번 설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림이 여러 개 이제 겹쳐 있고, 특히 지금 복사물 받은 사람은 이제 컬러가 없어서 헷갈리니까 뭐 그거는 책 내용 굳이 따라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필수 문제 3번을 한번 보게 되면 변 길이들이 주어져 있고 직각삼각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변 길이 세 가지가 나오면 가장 긴 변부터 찾아내는 게 우선이고 제곱해서 확인해 주면 된다. 근데 그 눈에 띄는 숫자 관계 있죠? 이거에 해당된 숫자 관계 있죠? 그죠? 마지막 5번 9대 12대 15가 3대 4대죠. 맞고. 자, 그러면 3-1번 여러분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4번까지 일단 해보시고 큰 사람은 뒤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걸축 이제 좀 밑에 가는 맞네. 자, 3-1번의 직각삼각형인 거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딱 우리 암기했던 거 그대로 다 나오죠, 그죠? 꽤 쓸모있습니다. 일단 필수 문제 4번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직각삼각형일 때 빗변 길이 잡아놓고 뭐 크다 작다 비교해줘도 되고요. 여튼 괄호 1번은 둔각, 괄호 2번은 예각, 괄호 3번 직각, 4번 둔각, 5번 예각, 6번 직각.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6번 같은 경우 7대 20, 4대 25 요것도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많이는 안 나오는데 중학교 2학년 노책 내용에서는 좀 가로 나오니까 요것도 뭐 추가로 알아두면 요 중학교 2학년 거 풀 때 동안은 좀 쓸모가 있을 거고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자주 안 나옵니다. 7, 24, 25. 자, 여튼 그러면 그 뒤쪽에 보니까 21촉은 그냥 과제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저기로 넘겨서 22쪽에 5번 문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일단 22쪽에 5번을 여러분이 먼저 한번 출발해 봅니다. 요 문제 풀 때 혹시 정답이 289로 나온 사람 있나? 아니면 161 나온 사람 있나? 자, 이게 정답이 두 개입니다. 이걸 둘 다 나왔어? 아, 잘했네. 자, 이거는 그거죠. 그냥 8과 15와 A로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8은 당연히 빗변이 될 수가 없는데 15나 A 중에 어느 게 빗변이 될지 정해진 건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빗변인 경우로 풀기도 하고 이게 빗변인 경우도 풀어서 둘 다 답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실수할까 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만약에 가장 긴 변을 만약에 여기 자 15라고 했다고 하면 답 구하면 161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A라고 하는 거를 가장 긴 빗변을 했다면 289가 나와줘야 된다. 알겠나?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이 올 질문은 지금처럼 피타고라스 파트를 여러분이 풀면 전부 다 지금 질문이 A를 물은 게 아니라 A 제곱을 물었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중학교 3학년이 돼야 이 값을 루트라고 하는 걸 혹시 배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수의 개념이 없어서 여러분의 질문이 다 변 나오면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큽니다. 아시겠죠? 특별하게 딱 진짜 제곱에가 떨어지는 수, 뭐 9가 나왔다면 A가 3이다라고 답을 내겠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제곱을 물을 수밖에 없어서 일단 여러분이 풀 때는 요 질문이 많을 거다.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저 밑에 자 7번이나 8번 문제인데 얘는 뭐 이겁니다. 그림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 이런 식으로 귀팅에 이렇게 정사각형들이 붙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변들을 각각 A, B, C라고 한다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니까 요거 A제곱, 요거 B제곱, C제곱. 그래서 이 면적을 그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입을 시켜버리면 바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팅에 있는 작은 정사각형의 합은 큰 정사각형들과 같다는 거. 그게 끝입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저 나중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는 미리 조금 참고를 해주자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한 개 내리게 되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좌측편에 이런 직사각형이 생길 건데 요 좌측편에 생기는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요 정사각형들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생기는 요 직사각형 있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우측에 있는 요 정사각형 넓이랑 똑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저 뒤쪽에 다 단문 배우고 난 다음에 증명이 다시 나올 건데 그때 요 내용 한번
써먹을 있으니까 도장 좀 찍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저 내용 이해해버리면 7번 문제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면 삼각형의 BC가 있는데 옆에 빗변을 끼고 있는 거 면적 81이고 옆에 작은 게 25야. 그러면 빨간색은 81에 25 빼버리면 끝이죠. 그러면 51, 아예 51에는 56. 미안하네. 56 되고 그 다음에 뭐 8번 문제도 똑같이 그죠? 225에 144를 빼버리면 남는 게 얼마? 81이야. 그럼 81은 9의 제곱이죠. 그러면 AC의 길이가 9가 된다. 이렇게 되고 됐나요? 그건 돌려볼게요. 자, 어찌됐건 뭐 진짜 조금 더 땡겨놓고 자, 그러면 옆에 저 23쪽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조금 이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좀 그림의 형태를 좀 도장을 좀 잘 찍어 두셔야 되는데. 여기 자 5번 주제에 대한 그림 잘 판단을 해봅시다. 여기 직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적어놓은 게 보면 뭐 D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이렇게 알파벳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 알파벳으로 하면 조금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그 번호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각각의 변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막히게 합시다. 각각의 선들을 1, 2, 3, 4 적어놔 주시고 공식의 결과물은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다. 이겁니다. 결론. 그래서 보면 3하고 4는 요거 두 개죠. 그래서 요 대각선의 제곱의 합은 위아래 잘려지는 요 선분들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게 이 계산의 결과인데요. 자, 이거를 쓸 수 있는 공식의 기본은 그림에서 여기가 직각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그림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직각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라서 꼭 직각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말랑김의 두 번째 것도 그림의 위치를 포착을 해주자면 사각형인데 여기 안에 두 사각형의 대각선을 껐더니 여기가 직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칼라도 서로 마주보는 대각선을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번호가 똑같이 3, 4, 1, 2 똑같은 공식의 결과로 나옵니다. 이렇게 위치로 포지션으로 바로 이해하십시오. 자, 일단 위치 포착했죠? 그러면 이제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제 피타고라스를 계속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변 길이들을 도대체로 종류가 많이 나오시는데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많이 나오는 시간에 지금 뭐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저 그냥 변길이 저렇게 그냥 4개로 잡아주면 일단 여기 자 1번의 변 길이는 지금 이 직각 삼각형에서의 빗변이지 맞죠? 그죠? 그래서 1번 길이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인데 그럼 요번에는 자 2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제일 큰 거죠. 그래서 B와 D가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얘를 뒷변으로 가지는 건 삼각형 이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C와 D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뒷변 D에 버리면 요변과 요변으로. 자, 보세요. 두 개 더했잖아요. A, B, C, D 각각 제곱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 C, D 제곱했는 것들이 합쳐지죠. 위치만 바뀌어서 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보고 지그재그로 합쳐버리면 똑같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돼서 등호선이 만듭니다. 됐냐? 저렇게 한 게 이해를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요. 얘도 요 각각의 변 길이들을 그냥 아무나 잘 잡으면 돼. 그냥 뭐 A, B, C, D라고 합시다. 그래 어땠네. 이렇게 잡아보면은 요거랑 매치가 딱 되겠네. 1번 같은 경우에 A제곱 플러스 C제곱이죠. 2번이죠. B제곱, D제곱. 맞죠? 3번도 C제곱, B제곱. 요거 두 개 위치 바꿔줘야겠네. 그럼 조합을 위치 시키겠구나. 바꿔보자. 여기가 D고 여기가 P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적어봅시다.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 C랑 B, 4번 같은 경우에 B랑 B. 그죠? 이렇게 해서 쪼개지는 걸로 그냥 피타고라스 그대로 써서 나열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린 결론 이런 식으로 위치하죠. 그래서 얘는 저 그림을 보고 포지셔닝을 좀 잘해주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체크해야 될 포인트 여기도 여기가 직각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여기가 직각일 때 써먹는 거야. 그죠? 저거 놓치지 말고 자 관찰. 자, 그러면 뭐 이거 그냥 바로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23쪽 지금 다 한번 풀어보고 갑니다. 자, 일단 큰 사람들은 먼저 채점하게 정답 불러줄게요. 20, 91, 18, 40이야. 자, 혹시 어떤 쌤이 설명 들어갈 테니까 지금 다 푼 사람들은 여기 뒤쪽에 그 문제 풀면 되는데 내용을 안 배운 내용이라서 풀 게 없으면은 여기 빨간 책, 그죠? 요 부분을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필수 문제 5번. 자, 필수 문제 5번부터 설명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거기에 5번에 그림 그려준 게 보면, 나 여기 위치상 보면, 여기 변이 10이고 8이고 10인데 얘만 없죠.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준다면, 우리가 모르는 요 부분을 우리가, 여기는 선분 D라고 표현데 그냥 문자로 X라고 둘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은 10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식 적을 수 있겠나? 그래놓고 얘를 계산하는 거야. 맞지?
그럼 요거는 그냥 단순한 수 계산이니까 요거 144고 요거 164야. 164에 144를 빼면 20이라고 답을 있겠죠. 이제 공식 요거 이렇게 써먹는 거야.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자 5-1번도 지금은 이 그림이 옆으로 눕혀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요번에는 위에 3의 제곱이고 우리 보고 구하라고 했는 거 AB를 X라고 둔다면 X제곱이고 그 다음에 8제곱 더하기 6제곱으로 이것도 단순한 숫자 계산. 그래서 X제곱 구하면 91이 나오면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6번도 서로 마주 보는 거 변기리들 보죠? 4x35 35 4x 돼 있으니 뭐 이거 먼저 적으면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필수 문제 6번. 그래서 x제곱 그러면 18 나오고 그 다음에 6-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응용이 돼 있네요. 그죠? 미지수가 두 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걸 적어주면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y제곱 플러스 7제곱인데 질문을 요상하게 해놨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자, 요거 한 가지 요령인데요. 어떤 이렇게 식으로 답을 구할 때 일단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x 따로 y 따로 이 답들이 딱 이렇게 결정이 나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도형 문제 풀다 보면 따로는 구할 수 없는데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이건 따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식 변형이죠. 이항을 시켜줘 보면은 바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3의 제곱을 이항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40으로 키워놔. 오케이?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혹시 지금까지 배운 거 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 좀 어려운 거 없나? 괜찮아?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책의 대부분은 다 문제 풀어졌을 건데 일단 지금 저 21쪽에 있는 부분 아까 안 푼 거 있으니 그거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책에 유형편에 지난번 숙제 뒤로 요 주제까지 문제 연습 좀 하고 또 이 내용 좀 설명할게. 문제 좀 풀어가면서 지켜가면서 갑시다. 우리 2015년 버전으로 책 들고 있는 사람은 지난번에 11쪽까지 했지. 그러면 12쪽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2쪽부터 푸시고 그 다음에 22년도 버전은 16쪽부터 풀면 되겠네요. 22년도 바꿔보자. 그래서 25쪽 우리 개념 25쪽 풀기까지 해서 25쪽 21쪽을 풀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자, 문제풀이도 잘 한 것 같고 잘 쉬었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시간 또 나가봅시다. 그래서 아까 바로 앞타임에 했던 거 공식들 외워줄 때 아까 그림 이미지 봤죠? 그 숫자 가지고 위치 잡아서 각각의 제곱의 합은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런 식으로 위치별로 알파벳으로 하면 원선 먹는다. 여튼 그래도 오늘 여기 저 24쪽 내용 요거 내용 익히고 보니까 또 여러분이 문제 연습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교재 있는 거 풀고 아까처럼 막히면은 나한테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더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연습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4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 여기는 보면 자, 직각삼각형과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우리 했던 내가 그 직각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려서 면적 같다고 했던 것과 결론은 똑같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그려졌을 때 이 각각의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이렇게 해주고 나면 아까 내가 비슷하다고 했던 게 얘랑 비슷하다고 했거든. 여기 정사각형 붙었을 때 이 변의 제곱이 면적이라서 요거 더하기 요거 했더니 요거 되더라. 요 얘기 해줬잖아. 이거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도 반원 1번, 2번, 3번 있으면 그죠? 1번, 2번의 이 반원의 면적의 합이 3번과 같다. 그냥 이겁니다. 거기 보면 S1, S2, S3라고 돼 있죠. 이게 똑같은 구조예요. 됐나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변 길이들을 다 보니까 요 책에 있는 대로 적으면 A, B, C 돼 있는데 이 각각의 변을 지름으로 해서 실제로 면적을 구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공식 때려 넣어 보면은 약분하고 나면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지금 여기 뭐 책에 적어진 대로 여기 S1, S2, S3라 하고 며칠 지켜보자. 자 우선 S1이라고 하는 거 면적을 구해보면 일단 반원이니까 2분의 1 할 거예요. 그죠? 자 원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지? 혹시 공식이 어떻게 돼?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하나? 기억하나? 혹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네.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알제곱? 그렇지. 그게 뭐다? 반지름 온주율 기억하나?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는 반반율 그리고 외웠잖아. 그지? 그래서 반지름 자 C의 반지름 2분의 C야. 맞죠? 그러면 그거 제곱을 해야 되니까 4분의 C 제곱의 파이가 되겠죠. 맞죠? 파이알 제곱. 그럼 이렇게 해서 S1 구하고 그 다음에 S2도 또 2분의 1 곱하기에 자 요거 절반하면은 2분의 B니까 2분의 B의 아니 어차피 제곱에는 보면 4로 가야 된다면 똑같이 이렇게 되고 S3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A의 제곱 파이가 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요 빗변이 A라서 이번에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하는 거 사실 자체를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야. 맞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S1과 S2를 더하게 하면 자, 적어보면 자 여기 공통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거를 분배법칙으로 묶어봅시다. 그러면 요 8까지 같이 묶어볼까? 묶어내면 나머지 4분의 C제곱 플러스의 4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분모 4도 같이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파이에 괄호 안에 거를 정리하면 4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인데 얘 그대로 당겼으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에 자 그러면 요 순서 맞춰서 써줄게. 4분의 A제곱이고 파이가 됩니다. 아까 구한 이 S3의 면적과 S1, S2의 합의 결과가 똑같죠. 맞습니까? 직접 면적 구해서 확인한 거라서 그냥 더 이상 다른 기술이 상관없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 얘만 알면 돼. 작은 반원 두 개 합은 큰 거랑 같다. 얘만 알면 되는데요. 얘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특별하게 써먹을 건 없고요. 그 밑에 있는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하는 그거 위에서 이제 요거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밑에 그 그림이 있죠. 무슨 조승달처럼 생긴 거 있죠. 그 내용에 바로 2번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라고 하는 데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일단 요 주제 많이 쓰이고 결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을 일단 점검해 볼 거예요. 자, 거기에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하는 게 설명 보면 그림이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잡한 그림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진 건가 하면 이거예요. 여기 밑에 놓여진 거 이 반음 있죠, 제일 큰 거.
얘를 접어서 올린 겁니다. 그냥 얘를 접어 올린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면 그림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밑으로 내려간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초승달 모양처럼 남는 게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접어 올릴 때 이 의문 좀 생길 거야. 아, 얘를 접으면 꼭 여기 이 부분 지나가는가? 이거 의문 좀 생기죠. 얘 지나갑니다. 나중에 되면 또 배울 게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합시다. 무조건 원에 지름이 있죠. 원에 지름이 있으면 얘를 그 한 변으로 하고 여기 원주상에 어디를 점을 찍어도 있잖아요. 이걸 연결을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직각이 됩니다. 어디라도 연결하면 무조건 직각이 되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 반원을 접어 올렸을 때 여기 맞닿는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당연히 맞닿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알아둡시다. 그래서 요 그림이고 질문은 이거예요. 여기 초승달처럼 생긴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느냐고요. 좀 희한하게 생겼죠? 맞죠? 저걸 어떻게 할 건가요? 자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하면 그 여기 이제 개념 확인의 과정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거 참고하면서 쌤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일단 저기 구조를 보면 아이디어를 이렇게 봅시다. 제일 바깥에 있는 아웃라인을 먼저 떠올리세요. 요 부분 전체를. 됐죠? 그래서 옆으로 때가 오면 자 이렇게 생긴 요 부분 꼭 구름처럼 생겼죠. 이거 전체에다가 요거 전체에다가 여기 요 반원 부분 있죠? 얘만 제거시켜 뿌리면은 얘만 남습니다. 이런 구조로 설명해요. 뭔 말인지 알겠나?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자 개념학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우선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전체 넓이 구하는 과정이 조 그림 S1, S2 그대로 뛸게요. 자, 왼쪽 반원 S1에다가 오른쪽 반원 S2 합쳐주고 됐나? 그 다음 여기다가 안에 있는 이 직각 삼각형 있죠? 요거 세 가지 다 더하면은 요 부분 되는 거 아니야? 전체 넓이가 나오죠? 여기다가 아까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밑으로 돼 있는 요 S3 면적을 빼주면 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요거 S3 자 위로 들어 올렸는데 어찌됐건 아까 밑으로 당하던 S3 얘를 빼주면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 했다? S1 더하기 네 그걸 갖다 안 적어놔줬구나. S1 더하기 S2가 S3입니다. 아까 우리 요거를 이렇게 설명해 준 거야. 이쪽을 빼먹고 안 돼. 그래서 지금 봐. S1 더하기 S2가 있는데 S3와 같으니까 어떻게 다 사라져 버리겠죠. 뭐만 남아요? 얘만 남다. 맞죠? 이건 뭘 구한 건데? 이걸 구한 거야. 요 넓이가 결국 이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결론은 되게 심플하게 나와요. 요 과정만 이해해 주시면 얘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개념 확인에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빈칸에 숫자 넣어보면 첫 번째 네모는 S3가 될 거고요. 두 번째도 S3. 그래서 결론은 삼각형 ABC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에서 초승달 부분 있죠. 그리고 두 개 합은 뭐다? 안에 있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푸는데 전혀 어려움 없을 겁니다. 일단 필수 문제 7번 한번 볼게요. 자,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각 변을 지름을 세는 뭐 그림 그려줬죠? 그러면 아까 넓이 그러면 괄호 1번의 답은 두 개 더하면 32파이. 32. 그거 두 개 합치는 거 알겠지? 32파이의 제곱 센티미터 끝까지 단위 잘 적으시고 그 다음 괄호 2번 자 색칠된 부분은 뭐다? 직각삼각형의 넓이랑 같으니까 9랑 12랑 곱하고 나누기 하면 54 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자 7-1번 보세요. 그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변길이 하나도 모르지만 상관없죠. BC라고 하는 그걸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 구하면 끝이니까. 그죠? 자 16의 절반
아니면 8이야. 88, 64, 64파이. 그죠? 그거 절반 해주면 32. 반원. 그럼 그거 자체가 넓이다. 그 다음 괄호 2번 또 눈에 넣으면 보이죠? 그죠? 직사각형 넓이,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데 높이가 없지만 우리는 5대 12대 13으로 성분 AC의 길이가 1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 구해주면 30제곱센티미터.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그 내용 요 나가서 자 나머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요 책의 개념표의 25쪽까지 다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빨간색 부분 배운 데까지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찬히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풀면서 막히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라. 없이 다시 내가 하나 또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문제 풀이도 좀 많이 잘하고 있죠? 우리 여기 2015년 버전에 책 있는 사람은 64쪽을 펼쳐보시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이 내용을 위해서 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평행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 그림 그려줄 수가 있어. 이렇게 삼각형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얘를 밑변으로 하고 생각을 하면 여기 찍어지는 점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그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새롭게 이렇게 그려지는 삼각형들 있죠. 이 삼각형들의 면적이 모두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동일하게 밑변 빨간 이 부분 공통 밑변이죠. 그래서 위치가 달라졌지만 또 이 사이에 높이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면적은 똑같다는 겁니다. 맞죠? 자, 요 성질 하나 숙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성질 가지고 우리가 써먹는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긴 사각형이 있습니다. 면적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이 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삼각형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나? 넓이도 모르는데 같은 면적의 삼각형을 표현하라는 거야. 이거 표현할 때 이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자 이제 대각선 한 개 그릴 거예요. 이거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어느 걸 해도 상관없어. 방향만 자기 좋은 대로 가면 돼. 자, 내가 이렇게 대각선 한 개 긋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서 작업할 게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어딘가로 옮겨버릴 거예요. 같은 면적이 유지된 채로 어떻게 이동하는가 하면 자, 여기 내가 그은 대각선과 평행하게 요 꼭지점을 지나가는 선을 한 개 긋도록 합니다. 이렇게 끄어요. 그러고 난 다음 자, 요변 기준으로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서 만듭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서 보여준 요 빨간 밑면을 여기 밑변을 요 두 개의 평행선 내에 있는 맞닿는 요 부분을 이 하얀색 삼각형의 밑변으로 인식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찍힌 이 점을 여기 맞닿는 교점으로 이동을 시켜서 생각하면 처음에 그림 그려졌던 이 흰색으로 표현된 이 삼각형과 같은 면적의 노란색 삼각형이 형성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 아까 흰색으로 표현된 이 2번 삼각형이 여기 3번 삼각형과 면적 같은 걸 옮겨줬으니까 당연히 1번 더하기 2번으로 이루어졌던 이 사각형의 면적이
1번하고 3번의 면적 합쳐진 이 삼각형과 면적이 같아질 거 아니야. 1번, 2번으로 된 거 이렇게 생긴 거였고 1번, 3번은 이거죠. 맞습니까? 면적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자, 이 내용 이해됐나? 자, 이걸 가지고 뭘 써먹는 건가 하면 아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랑 피타고라스 정리했죠? 처음에 아까 왜 그랬는지 설명한 게 있는데 그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까 내가 요 뒤에 가면 설명이 있을 거니까 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어준 거 있었죠. 요 정사각형, 요 정사각형, 요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요 좌측에 있는 직사각형이 얘랑 넓이 같다고 했고 여기에 있는 이 직사각형이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과 면적 같다 했죠. 이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금 배운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왜 이 정사각형이 이 직사각형하고 면적이 넓은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 자체가 여기 책에 좀 참고해 보면 수많은 선들이 나와. 그래서 이 질문들이 이게 뭐 길이가 같은지 면적 같은지 그죠? 그게 설명이 되게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뒤쪽에다 남겨놓은 거예요. 이제 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설명 한번 잘 한번 떨어서 따라오세요. 일단 얘는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을 반토막을 내도록 합니다. 됐죠? 자, 이런 상황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선분과 여기 이 선분은 평행하죠. 요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파란색 삼각형은 이 선과 여기까지 연결한 이 빨간색 삼각형과 면적이 어떻게 돼? 파란색 삼각형은 빨간색 삼각형과 면적이 똑같죠? 맞죠? 면적 같은 거 맞지? 그 설명은 이걸로 됩니다. 이해됐죠? 동일한 밑변에 동일한 높이를 가지는. 맞죠? 요 삼각형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을요. 여기에 꼭지점에다 자 바늘 꽂았다 생각을 하시고 옷걸이처럼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버리세요. 돌려버리세요. 그러면 원래 요변 길이랑 요변 길이 같잖아. 맞지? 그래서 자 여기에 있던 요변이 이쪽으로 옮겨간 거야.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요변이 이 변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아닙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옮길게. 돌아간 걸로. 자 이거 이런 식으로 그림이 돌아간 걸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렇게 바뀐 걸로 볼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요 부분이 요거고 이게 이쪽으로 옮겨갔다 했죠? 이게 이쪽으로 옮겨간 거야. 요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간 거야. 그럼 자 1번 부분이 1번으로 갔고 그 다음에 요 2번 부분이 여기 2번으로 회전이 된 거야. 자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면 만들어지는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이랑 빨간 삼각형이랑 관계가 뭔데? 둘이가 합동이죠. 맞습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대로 회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각도와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 똑같잖아. 그래서 SAS 합동입니다. 맞죠? 합동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다시 여기 노란색 삼각형을 이룰 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이 노란색 삼각형의 밑변이라 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이 선분과 이 선분 서로 평행하죠. 그래서 여기에 떨어진 이 점을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노란색 삼각형하고 요 파란색 삼각형하고 면적이 똑같습니다. 됐나요? 자, 제일 처음에 파란색과 빨간 거 면적 같았죠? 빨간 거하고 노란 거는 합동이었고요. 또 노란 거하고 파란 건 면적 같아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있죠? 파란 삼각형은 여기에 있는 이 직사각형에서 반틈 쪽인 이
직각삼각형하고 면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면적이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대각선 그으면 전체 절반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면적 같다는 얘기는 결국 이 사각형과 이 정사각형 면적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된 거고 반대편도 같은 논리로 된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그 정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주제 가지고는 문제가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 삼각형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선들이 복잡하잖아. 어떤 삼각형 면적이 같은지 또 무엇과 무엇이 합동인지 이걸 질문합니다. 질문 자체가. 지금 여기 책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면은 필수 문제 3번 문제 같은 거 보면 바로 1번에 삼각형 ABE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와 뭐는 합동인지 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 수많은 선들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개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설명이 돼버리면 뒤에 있는 피타고라스 과제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아까 풀던 거 진행대로 또 해서 문제 해석하시고 또 의문점 생기시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조금 애들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천천히 좀 칠판 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